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수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내 정원에 수국이 피었을 때 아름다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수국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국꽃을 언제 피는 거지? 전지를 언제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수국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국을 어떻게 하면 꽃을 해마다 볼 수 있는지, 전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수국은 꽃을 못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수국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소정산수국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이 소정산수국인데, 산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애들이 꽃이 언제 피지, 전년지지, 당년지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소정산수국 같은 경우는 꽃대를 산수국 계열들이 그렇거든요. 소정산수국도 그렇고 대여대불이라는 산수국도 그렇고 꽃대들을 전년도에 이렇게 물어요. 전년도에 화합분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전년도에 화합분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를 할 때는 어느 시기에 전지를 하냐면 산수국 전지는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하면 좋습니다. 3월 달에 전지하는 거 아니야? 3월 전지 필수, 5월 전지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 목수국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수국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목수국은 3월 전지 필수, 5월 전지 선택이고요. 산수국 같은 경우는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해주는데 전지를 할 때 어디를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전지를 할 때 봄처럼 이렇게 강전지를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봄에 강전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햇볕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지금 전지할 때 보여드리면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하실 때 아래 잎이 한 두 마디 정도 남겨두세요. 두 마디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전지를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전지를 하실 때 잎이 있어야 돼요. 잎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이게 이제 여름이 덥기 때문에 증산작용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증산작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전지하시면 좋습니다. 증산작용이 잎을 통해서 열기를 내뿜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잎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전지를 해버리면 꽃을 못 봐요. 그래서 산수국은 그 소정 산수국도 그렇고 대여대불도 그렇고 산수국 계열들은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꽃을 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 달에 전지를 한다? 그럼 산수국 계열들은 꽃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산수국은 꼭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지할 때는 이제 저희 여름에 전지를 하잖아요. 여름에 전지를 하기 때문에 잎이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잎이 없으면, 그쵸. 내년에, 잎이 없으면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강전정은 안 되고, 이렇게 한 두 마디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줘서 잎을 어느 정도, 두 단에서 세 단 정도 남겨놔서 잎을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한 단, 한 단, 두 단, 이 정도는 남겨두셔야 돼요. 최소한. 세 단 남겨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는 남겨두셔야 얘들이 증산작용도 하고 광합성도 해서 식물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산수국, 대여대벌 산수국, 산수국 전정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해주는데, 잎을 남겨놓고 전지를 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정산수국뿐만 아니라 대여대불도 꼭 전지를 해주실 때는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해주실 걸 당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국은 이제 목수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 이제 목수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월 전지 필수, 5월 전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수국을 배가 바닐라 프레지라는 수국인데 엄청 짱짱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튀지 않을 정도로 한번 피디님 한번 꺾어 보시겠어요? 굉장히 딱딱하죠. 예, 다른 이런 수국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3월 달에 강전정을 했어요. 강전정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새로운 두 가지가 쭉 올라왔죠.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두 대가 어린 애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대가 이렇게 짱짱해요. 짱짱하게 쫙 서서 꽃대가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5월 전지 필수 그 3월 전지 필수 5월 전지 선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전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거든요. 그럼 목수국들을 전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수국을 전지할 때는 3월 전지는 공전정을 하잖아요. 5월 전지는 약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가을에 보기 위해서 5월 전정은 약전정을 하는데 레드라이트도 그렇고 다른 목수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썬데이 프라이즈 뭐 이런 목수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기존에 팔았던 라임라이트, 뭐 바닐라 프레이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금 전정은 너무 강전정을 해주시면 안 되고 이제 약전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잎이 한 단, 두 단, 세 단 정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하죠. 그 광합성을 하고 증산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수국들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이 수국들은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와서 가을에 꽃이 피는 거죠. 지금 꽃이 피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꽃대가 물고 있는데 지금 막았는데 지금 잘랐는데 꽃이 안 와요. 수국 전쟁을 했더니 올해 전쟁했더니 꽃을 못 받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새로운 세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가 이미 움직였고 새로운 세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시고 나서 영양제도 안 주시고 뭐 땅이 비옥하면 상관이 없는데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꼭 영양제를 줘서 알거름도 좋고 유박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충분히 줘서 9월에 개화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목수국도 저희는 이제 6월 10일 지나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하는 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 목수국을 이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목수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수국 전진 3월 전정은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3월 전정은 완전 강전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예 밑에서 2cm, 3cm만 남기고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3월 전정은 강전정, 지금 5월 전정은 이렇게 약전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남아 있어야 이제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마르지 않고 고사하지 않고 이게 식물들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수국은 5월 달에 전정할 때는 꼭 밑에 3단 정도는 이걸 남겨두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수국은 이렇게 전정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목수국까지 이렇게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우리 봄봄햇살님 그리고 우리들의 꽃송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김미희님, 최원자님, 포카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저희 W농원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그게 힘이 돼서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꽃을 피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제 색깔이 물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목수국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간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름에 폈을 때는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을에 피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말하고 사실 가을에 이렇게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목수국은 꽃이 졌다고 해서 전지를 안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그래서 가을에 그대로 놔두면 드라이 플라워 된 상태로 이렇게 겨울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렇게 삭막하지가 않고 근데 겨울에도 드라이 플라워 상태보다 난 좀 더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식물 낙화를 이용해서 그 드라이 플라워 된 데다가 이렇게 꽃색을 입혀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라색으로도 입히시더라고. 보라색 목수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을 입혀서 가을 내내 겨울 내내 보라색감을 즐기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드라이 플라워 된 거 따지 마시고 나름대로 겨울 조경에도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목수국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잘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모든 품종들이 목수국은 기본적으로 삽목이 잘 되는 품종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중에서도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목수국은 기본적으로 삽목이 다 잘 됩니다. 아나벨 수국은 삽목이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목수국은 기본적으로 삽목은 잘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수국은 특별히 걱정 안 하시고 삽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나벨 수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엽 수국, 블랙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피디님이 올려놓으셨는데,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꽃수국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꽃수국 계열로 보셔서, 꽃수국들 같은 경우는 전지하는 게 사실은 언제 전지를 하냐면, 블랙 다이아몬드부터 소개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잎이 사실은 굉장히 검붉은 잎이에요. 자엽의 잎이라고, 자엽보다 더 진해서 블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블랙 다이아몬드 미드나잇 펄이라고 할 정도로 밤에 연상될 정도로 잎이 좀 진해요. 진한 데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흰색 꽃에 엣지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미드나잇 펄이라고 하는 게 한밤중에 그 빛나는 어떤 빛나는 형상처럼
잎이 검붉은 데서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잎이 검은색이 아니잖아, 자엽이 아니잖아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하우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볕량이 일조량이 적어요. 일조량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잎 색깔이 이렇게 녹색의 잎이 나왔는데 그 보시면 봄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붉은색의 잎이 핍니다. 붉은색의 잎이 피기 때문에 붉은색 잎이어서 밖에서 보시면 훨씬 더 진한 붉은색이 나오고 검은색이 나고 검은 자엽이 나오죠.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자엽이잖아요. 이렇게 자엽색이 나온다라는 거, 그 자엽색의 잎에서 이렇게 꽃이 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국들 같은 경우는 전지하는 시기는 언제 전지를 하냐면 사실은 이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해줘야 얘들이 화분화가 오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들이 깻잎 수국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월동 온도는 좀 낮아요. 그래서 화분 꽃도 이쁘고 꽃수도 많은데 얘들은 화분에서 관리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겨울에는 실내로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뭐 베란다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뭐 보일러실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현관으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은 게 화분화가 오래 이루어질 거예요. 아까 산수국과 마찬가지로 산수국은 노지에서 화분화 한 것들이 월동이 되는 편인데 이 꽃수국들은 화분한 게 월동이 안 돼요. 나무는 월동이 잘 됩니다. 나무 자체는 월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꽃대가 월동을 못해요. 꽃대가 월동을 못하다 보니까 꽃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지를 해주시는데 그 밑에 똑같아요. 지금 증산작용을 통해서 그 열기를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나서 꽃을 따주는데 여기 보이기 편한 데에서 딸게요. 밑에 한 두 단 정도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따줘요. 꽃대를 여기 따주면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와서 화합분화가 이루어져요. 화합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꽃대 다 딸라고 하니까 우리 피디님이 아깝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다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지를 해주는데 노지에서는 얘들 같은 경우 노지에서는 이렇게 전지를 해준 다음에 노지에서는 보통 7월 말 안에는 이렇게 전지를 해주셔야 돼요. 꽃을 보고 나서 노지에서는 7월 달 정도에 전지를 해주셔야 되고 노지가 아니라 하우스 안에서는 전지를 언제 하냐면 하우스 안에서는 8월 말 안에 전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지에서는 7월 말 안에 하우스에서는 8월 달 정도에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와서 가을에 보면 꽃봉오리가 맺혀요. 꽃봉오리가 맺히는데 그 꽃봉오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베란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베란다에서 키웠다가 이제 다시 꺼내 놓으면 봄에 다시 꺼내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와서 화분화가 된 데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꽃수국들 같은 경우는 꼭 꽃이 지고 나서 7월 말 안에 전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엽 산수국에 대해 자엽 그 꽃수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벨 수국.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국이 또 아나벨 수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도 전지를 언제 해주냐라고 하시면 아나벨 수국도 아무 때나 전지를 해줘도 아나벨 수국도 꽃을 볼 수 있는 수국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금 잘라도 꽃 봐요. 그럼 아나벨 수국은 지금 잘라도 꽃 봅니다. 가을에 또 꽃이 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12cm 포트 가격이 저렴한 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꽃을 보지 않고 나는 이걸 식물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전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꽃부분만 잘라주세요. 꽃부분만 잘라주는 게 뭐냐면 그 영양분을 뺏기지 말라고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꽃대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면 사실은 이제 꽃이 안 피니까 그 영양분을 데려 올리겠죠. 데려 올리고 광합성은 계속해서 뿌리로도 그 영양분이 가서 튼튼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훨씬 더 키워서 내년에는 10송 이상의 꽃을 보려면 뿌리에 힘을 비축해 둬야 돼요. 뿌리에 힘을 비축하려면 광합성을 충분히 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잘라놓고 영양분을 좀 주면 사실은 가을에 또 꽃이 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꽃을 보셔도 되고 가을에도 잘라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가을에는 꽃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충분히 이제 대가 이제 숙성이 되고 그러면은 꽃들이 피었을 때 대가 짱짱할 거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연한 가지다 그러면 꽃이 약간 늘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도 사실 늘어지는 것 자체도 멋스러움이니까 그냥 놔두시고
꽃을 보시다가 이제 꽂히면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도 기존의 대를 놔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존의 대를 잘라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존의 대를 잘라버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목수국처럼 아나벨 수국도 강전정을 해도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면 도장지라고 하는데 훨씬 더 굵은 가지들이 올라와요. 굵은 가지들이 올라와서 꽃이 짱짱하게 피거든요. 짱짱하게 피고 이런 묵은 가지들은 놔둬도 새로운 도장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묵은 가지들에서 피는 꽃은 약간 늘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도장지에서 올라오는 꽃들은 짱짱하게 서 있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꽃을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볼 수 있는 그렇게 돼서 훨씬 더 아름답게 꽃을 관람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강전정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놔둬도 이제 새로운 도장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해가 갈수록 도장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도장지는 굵은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굵은 가지가 올라와서 훨씬 더 강렬한 꽃이 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나는 그럼 굵은 가지만 보고 싶어 하면 강전정을 해주셔도 굵은 가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전정을 해줘도 좋고 그대로 놔두셔도 3월달에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 수국이 아나벨 수국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수국이 아나벨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아나벨이 있고 저희가 그 스트롱 아나벨, 화이트 아나벨이 있죠. 핑크 아나벨도 있고 화이트 아나벨도 있고 아나벨 수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수국 중에서 키우시면 되는데 아나벨 수국의 특징은 첫 해에는 가지 수만큼밖에 꽃을 못 보시지만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올해 세 가지라고 하면 내년에는 여섯 가지, 아홉 가지, 뭐 10가지까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25가지, 30가지 막 이렇게 꽃을 보세요. 그래. 한 4, 5년 지나면 아라벨 수국 같은 경우는 진짜 40송, 50송 이상의 꽃을 보는데 꽃의 크기가, 그쵸. 거의 사람 얼굴만한 크기로 꽃이 피죠. 그래서 정말 꽃의 크기도 크고, 꽃의 개수도 많아서 내 정원에서 수국 정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수국이 아나벨 수국인데, 여름에는 흰색 느낌을 좋아하셔서 핑크 아나벨과 화이트 아나벨, 스트롱 아나벨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심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스트롱 아나벨을, 아름다운 색감을 즐기시려 원한다면 핑크 아나벨을 심어서 내 정원에서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벨 수국은 전지는 자유롭게, 그렇지만 지금 전지했던 건 이 시기에 전지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꽃을 전지해서 가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전지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나무가 약하니까 이런 어린 나무들은 지금 전지해서 나무를 강하게 키우라고 지금 전지하는 거고 전지는 3월 달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나벨 수국은 딱히 전지를 안 하시고 키우셔도 괜찮은 수국이니까 굳이 일부러 전지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나벨 수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음지에 심을 만한 수국. 수국은 사실 반음지가 제일 좋아요. 반음지가 제일 좋은 게 너무 음지로 가버리면 음지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반음지, 음지를 다 음지라고 표현하는데 햇살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수국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만 햇볕이 들어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그 완전 직사광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굴절돼서라도 빛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수국을 심으시면 모든 수국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수국은 양지에 심는 게 아니고 반음지에 심고 반양지에 심는 거라 사실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수국은 기본적으로 햇볕이 6시간 이하, 5시간 이하가 좋습니다. 너무 양지에 심으면 ip이 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그 물을 굉장히 자주 줘야 돼요. 그 증산작용을 너무 많이 해서 물을 자주 줘야 돼서 그 너무 햇볕이 쨍쨍한 곳에 심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등수국 같은 경우 페티오라리스인데 등수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꽃을 전지를 할 때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등수국은 이제 많이 올라가면 전지를 못 하잖아요. 전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수국 중에 하나가 등수국이거든요. 그래서 등수국은 굳이 전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높은 데 있는데 전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지들이 와서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등수국은 전지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놔두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국이 등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떡잎 수국이죠. 지금 떡잎 수국 같은 경우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국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언제 전지를 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국 같은 경우는 언제 전지를 할까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찾아봐도 제일 안전한 떡갈비 수국은 이제 워낙 월동력도 강하고 단풍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떡갈비 수국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전지를 꽃이 피고 나서 전지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이제 뭐 3월 초에 전지해도 꽃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약간 화합문화가 되는 품종도 있고 안 되는 품종도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전지를 해도 꽃을 볼 수 있는 품종도 있습니다, 사실은. 꽃을 볼 수 있는 품종도 있고 꽃을 못 볼 수 있는 품종도 있는데 그래서 떡갈비 수국이라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지를 해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산작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잎을 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따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꽃대만 따주면 옆에서 올라와서 내년도에 화합분화가 이루어져서 꽃이 필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고 봄에는 전지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봄에 전지를 잘못하면 꽃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떡갈비수국도 꽃이 지고 난 후 전지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이게 떡갈비수국이 논란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물어도 보고 이렇게 그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2월 말에 전지를 해도 꽃은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농사 지으시는 그런 분들이 아 그때 전지하면 꽃 못 볼 수도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잎이 순이 나오기 전에 전지하면 꽃을 볼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제일 좋은 건 꽃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는 가을에 전지를 하면 꽃이 지고 나서 전지를 하면 확실히 꽃을 볼 수가 있고 3월 초에 전지라면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전지를 해보셔도 되는데 저희는 꽃이 지고 나서 전지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들은 지금 떡갈비 수국도 여러 개가 있죠. 뭐 개츠비 핑크도 있고 루비 슬리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더 기타 등등이 더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신다라면 떡갈비 수국도 해서 키워서 가을에 단풍까지도 멋들어지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멋있는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떡갈비 수국을 한번 심어서 꽃도 보시고 꽃도 이쁜데 단풍도 이뻐. 그럼 더 좋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열매는 맛있는데 단풍도 이뻐. 그런 것처럼 떡갈비 수국도 꽃도 보시면서 단풍도 즐기시는 그런 수국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한번 마음껏 떡갈비 수국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할 건 이제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인데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수국과 똑같아요. 동일해요. 조건이 지금 전지를 하려면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들도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3월 달에 강전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입온 물건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전지가 들어와서 저희가 바빠서 강전정을 못했어요. 3월 달에 아마 여기서 다 이 정도 높이에서 다 강전정을 했으면 훨씬 더 대가 강해졌을 거고 짱짱하게 올라왔을 건데 저희들이 전지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지를 하고 싶다 하면 얘 같은 경우는 한 지금 꽃을 보시려면 전지하시면 안 됩니다. 6월 달에 꽃을 보시려면 전지하시면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을에 전지하기 위해서 5월 달, 6월 10일 전에 저희가 전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지를 해주시면 이제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꽃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전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지를 했을 때는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가는 가지들은 아예 이렇게 가는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는 가지들은 꽃이 안 올 수 있어. 그 꽃이 와도 너무 처지니까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가을에 또 꽃이 오죠. 그래서 증산작용을 할 수 있게끔 이 정도 잎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속에 있는 것들, 이 속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가지들은 쳐버리는 게 좋습니다. 굳이 있어봤자 싸우기 때문에 그 꽃이 있어도 이쁘게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풍도 잘 되게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전지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전지를 해줘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전지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전지를 하시면 이게
9월 달에 꽃이 필 거예요. 근데 저희도 얘를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알비로를 저희는 올릴 겁니다. 알비로를 올려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비로를 올리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이제 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무도 짱짱하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영양제를 듬뿍 올려줘서 듬뿍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 올려줘서 이제 나무도 짱짱하게 키우고 할 건데 한번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가을에 이제 어떻게 꽃이 피는지 가을 되면 보여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풍 드는 모습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에서도 그 콘테스트에서 상금 많이 받은 수국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서 사실은 수국이 좀 가격이 나가는 수국인데 뭐 라이센스가 있는 만큼 좋은 목수국이죠. 그래서 이제 짱짱하게 키우고 내 정원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색감을 보기 위해서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을 많이 심으세요. 그래서 훨씬 더 색감을 좋게 보고 뭐 단풍이 드는 것도 사실 다 다르잖아요. 나무마다 단풍이 드는 것도 다르듯이 색감이 다른데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은 유럽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목수국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 좀 심으셔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 수국이 그 꽃대가 물렸다고 해서 식재를 못할 건 아니에요. 꽃대가 물려 있어 노지에 당연히 식재하시는 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왜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화분이 작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분갈이를 안 한 거지.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저희도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근데 분갈이를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분갈이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화분값이 들어가고 흙값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는 판매를 하는 건데 원칙은 분갈이를 해주면 사실은 저희가 분갈이 해놓은 게 샘플이 밖에 몇 개 있잖아요. 분갈이 해놓은 것들은 훨씬 크게 크고 대도 짱짱하게 큽니다. 지금 분갈이를 바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화분에서 뿌리가 튼튼히 돌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봄봄 햇살님이 햇살 조금 드는 그곳에서 작년에 W에서 산 브루넬라 육주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코필 때 너무나 이뻤어요. 빈자리가 있어 며칠 전 또 심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아시트베도 같이 심고 여기에 에메랄드 그린 5주가 죽어서 수국 심을까 해서 여쭤봤어요라고 하시는데 네, 브루넬라도 사실 너무 이쁜데 갑자기 수국 얘기하다가 브루넬라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브루넬라 정원에 심었을 때 너무 이쁩니다. 저희도 심었는데 꽃이 피는데 물망초 같은 꽃이 피는데 사실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그 보라색의 꽃들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제가 시력이 조금 안 좋거든요.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가느다란 꽃대가 안 보여요. 가느다란 꽃대가 안 보여서 멀리서 보니까 좀 가까이 가도 좀 수국이 막 꽃들이 하늘에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쁜 품종인데 그건 오늘의 주제와 좀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브루넬라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브루넬라 내한성 온도도 영하 30도까지입니다. 이분 보니까 굉장히 가늘어 보이는데 내한성 온도는 영하 30도라 걱정 없이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수은 이렇게 했고요. 봄에 아까 강전쟁을 하는 거 보여드렸죠? 강전쟁을 하면 배가 이렇게 짱짱하게 올라온다라는 거. 꺾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수국들이 뭐 가지가 연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강전쟁을 해서 올라온 도장기들은 짱짱하게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앤들리스 썸머 수국이죠. 앤들리스 썸머 수국들도 사실은 그 땅에서 피는 것들과 같아요. 꽃수국들과 성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런웨이 브라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팝스타, 런웨이 브라이드나 마타리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화분에서는 좀 월동이 힘들고 그 좀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줘서 그 피어야 이제 꽃수국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앤들리스, 썸머러브 계열들이 굉장히 월동도 강하죠. 그래서 정원에 심으려면 썸머러브 계열들을 심으셔야 되는데 썸머러브 계열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썸머러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핑크를 가져왔는데 이 썸머러브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수국 중에 하나가 썸머러브가 아닐까 싶어요. 앤들리 썸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수국의 형태를 보면서 월동도 될 수 있는 수국이 앤들리 썸머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앤들리 썸머는 월동이 강한 수국이다라는 것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엔들리 썸머 같은 경우 그래서 엔들리 썸머를 따로 빼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부 지방이나 해안가 쪽에서는 사실은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전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부 지방이 아닙니다. 중부 지방도 근데 마찬가지로 꽃이 지고 나면 꽃을 따주세요.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꽃을 따주셔야 되는데 잘라주세요. 이렇게 꽃을 잘라주면 됩니다. 층산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 잘라주더라도 어디까지 잘라줘야 돼 하시는데 그 잎은 두세 개, 두 단지, 세 단지 정도 놔두시면 좋고 이게 남부지방에서는 이렇게 해서 키우셔도 되고 좀 더 아래를 자르셔도 됩니다. 근데 중부지방에서 이 정도만 잘라주세요. 중부지방에서는 이렇게 꽃대만 딱딱 따주는 게 뭐냐면 광합성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거든요. 광합성을 많이 해서 뿌리 힘을 키워요. 그 다음에 중부지방에서는 내년에 어디까지 전지를 해줘야 돼? 라고 하면 내년 봄에 중부지방에는 강전정을 해주세요. 목수국처럼. 목수국처럼 강전정을 해주면 이 도장지들이 서로 올라오거든요. 그 도장지들이 올라오면서 그 도장지에서 꽃이 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부지방에서는 이게 월동 보호 조치를 안 해주면 사실은 이쪽에서 올라오는 데서 화분한 꽃들이 뭐 꽃대가 마를 거예요. 중부지방에서는 꽃대가 마르는데 남부지방에서는 꽃대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꽃을 보시면 되고 도장지에서 꽃을 보시면 돼서 남부지방에서 사실 훨씬 더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부지방보다는. 근데 중부지방에서는 이 상태에서 놔두면 이제 월동이 되면서 아마 꽃대도 아마 다 물을 거예요. 꽃대도 물을 건데 사실 꽃대가 물은 꽃대가 월동이 안 돼서 꽃대가 망가질 거예요. 꽃대만 망가지고 나무는 건강합니다. 나무는 건강한데 강전정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를 새로운 가지를 올리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가지에서는 꽃대가 망가졌기 때문에 꽃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강전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자꾸 강전정을 해주게 되면 도장지를 일부러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도장지가 이렇게 쫙쫙쫙 올라오면서 도장지에서 꽃이 피니까 남부지방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전정하시고 보시면 되고 해안가 쪽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그대로 보셔도 되는 거니까 그대로 놓으시고 만약에 꽃대가 말랐다. 난 남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뭐 산청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추운 지방에서는 무주라든가 이런 추운 데서는 꽃대가 말랐다고 하면 병전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병전정을 해서 도장지를 올려서 꽃을 보시면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꽃을 아름답게 마음껏 보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앤들리 썸머까지 수국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수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좀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고 뭐 수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음, 작년에 심은 수국 잎만 무성하다고 엘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국이 잎만 무성하다라고 하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산수국도 잎만 무성할 수도 있고 목수국도 잎만 무성할 수 있고 떡갈비국도 잎만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국인지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떡갈비 수국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갈비 수국이나 산수국 같은 경우는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전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꽃수국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꽃수국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 꽃수국이 있고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 꽃수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야 되는 꽃수국 같은 경우는 아마 실내로 들어가 줘야 되고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밖에서 있었다. 아까 우리가 미드나잇 펄 보여드렸잖아요. 블랙 다이아몬드 보여드렸는데 그걸 아마 밖에다 놔뒀다 그러면은 아마 잎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국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은 수국 잎만 무성합니다. 엘리님도 그러고 수국 키우기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수국을 내 정원에서 이쁘게 마음껏 키워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들은 오늘 그 사실은 그 선거일이라 저희들이 특집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수국에 대해서 해봤거든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내 정원에서 뭐 꽃과
향을 맡으시면서 아름다운 시간들 많이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 가든이었습니다.